자, 이 공개 문제 7번 요거 시작할 텐데, 요거도 조립도의 방향에 역시 함정이 있어 보입니다. 요것을 종이를 돌려서 요런 식으로 돌려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도면이 이렇게 돌았다고 했을 때 2번 부품이 요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요렇게 정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Z 평면에 1번 부품의 그 뭡니까 원을 요 조립하는 원을 요렇게 잡고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번 부품을 여기다 그려 가지고, 그 다음으로 2번 부품을 파란 색깔로 표현한다면 2번 부품을 이런 식으로 그려 가지고 이거를 위쪽으로 돌기가 이렇게 나오게 그려 가지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서포트가 생성되는 방향은 바닥에서 천상 이렇게 서포트를 생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와 B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자면, A와 B의 값을 얼마로 가야 될까 부터 확인해 보자면, 요 구멍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2번 부품에 A가 조립돼서 들어갈 6파이짜리 구멍인데, 그런 면에서 A 부품의 요 지름은 마이너스 1 해서 5파이로 이 원통 축의 지름을 결정해 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2번 부품이 요 6이라는 나비 값을 가지는 이 구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B라는 부분의 값도 마이너스 1 줘가지고 5 요렇게 해서 들어가게 작동이 되게 조립 공차를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A든 B든 다 5로 결정이 되는 셈이네요. 그러면 1번 부품부터 XZ 평면에다가 1번 부품을 XZ 평면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XZ 평면에 스케치 작성을 들어가서 프로파일을 좀 잘라내는 것도 포함해서 뭐 요런 식으로 그려 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려 놓고, 구멍도 미리 그리고 안쪽 구멍이 여기 또 6파이 요거도 마저 그려 가지고 프로파일을 XZ 평면에 스케치 작성할 때 프로파일을 위한 거를 요렇게 스케치를 한다. 요거를 주로 작업할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프로파일을 그리고 난 다음에 XZ 평면에서 대칭으로 돌출을 해야 되겠죠. 자, X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자, 화면을 좀 확대해 놨고, 먼저 원 그리기를 하는데 이 원점에 1번 클릭해 놓고 지름은 6파이
요 원을 먼저 그려줍시다. 자, 6파이 원이 이 원점의 중심을 가지게 그려놨다면 그 다음으로 바깥에 있는 여기를 얼마로 그려야 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원 그리기 이용해서 동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원점의 센터를 잡고 이렇게 그릴 텐데, 요거는 지름 10으로 가면 되겠어요. 여기에 그 10이라는 치수, 이게 지름 치수라 읽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동심원을 그리고 지름은 10파이 이렇게 기입합니다. 치수 숫자가 좀 겹쳐 있네요. 이런 식으로 놔두고, 그 다음으로 여기 조그만 원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조그만 원을 하나 더 그릴 거고, 요 6파이짜리를 더 그릴 건데, 원 그리기를 이용해서 여기 임의의 지점을 1번 클릭하고 6파이로 일단 그려 놓도록 하는데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센터하고 센터 구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그리기 6파이. 자, 6파이로 요거 그려 놨는데, 이번에는 이 수평 수직 구속을 줄 때 방금 그린 6파이의 센터, 원의 중심 센터, 요거하고 원점하고 점과 점을 선택해서 얘네 둘이 수평 구속이 가게 잡아 놓도록 합니다. 점과 점, 중심점과 중심점. 자, 수평이 잡혔으면 도면에 이 센터의 간격이 17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케치 치수로 뭐 원을 클릭해도 됩니다. 원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랬을 때 요 센터 간격을 기입할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17 치수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스케치 치수 17.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지름 치수가 여러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R6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 방금 전에 6파이로 그렸던 거에 대해서 원 그리기 할 때 동심으로 원 그리기 해가지고 지름 12로 잡는 게 되겠고요. 일단 요거부터 R6부터 잡아 놓도록 합니다. 즉 지름 12로 그려주도록 합니다. 동심, 원의 중심을 똑같이 여기로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얘를 12. 자, 그러면은 이 10이라는 치수 숫자, 요 치수 숫자를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요거를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반지름 전환, 그렇게 해서 요거 R6을 이렇게 반지름 치수로 표현을 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 그리기를 해서 여기
파이 10짜리 원주에서 시작을 할 텐데, 이 x라는 표시를 보고 수평을 보면서 여기에 x 표시 이렇게 찍을 때 이쪽에는 탄젠트 구속이 떠도 괜찮겠어요? 자, 이렇게 라인을 추가해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라인이 수평과 탄젠트 구속이 다 떠 있는데, 혹여 여러분들은 요거 하다가 이 구속이 안 떴을 수도 있으니까 구속을 따로 보여드리자면, 만일에 내가 선을 그렸는데 일치만 떴어요. 원에 대해서 일치만 뜬 상태예요. 그랬을 때 구속을 나중에 넣는다로 보여주자면, 수평 수직을 이용해서 선을 먼저 수평 조건 주고, 그 다음에 탄젠트 조건 줄 때는 선과 원을 클릭해서 탄젠트. 자, 여기까지는 잘 됐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형상, 여기를 조금 더 키울게요. 잘 보이게 치수를 좀 키우고, 그 위에 있는 것도 라인 명령으로 X라는 이 표시키 떴을 때 라인의 시작점을 클릭하고, 여기쯤에서 두 번째 점 클릭해서 종료합니다. 그럴 때 요거는 수평 구속이 떠 있으면 되겠고, 이쪽에 탄젠트 구속이 같이 떠도 괜찮겠어요. 원에 대해서 탄젠트로. 자, 라인을 또 그리자면 요렇게 여기쯤에서 딱 끊었어요. 자, 역시 뭐 구속을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구속을 보여드리자면, 수평 수직을 이용해서 선에다가 수평 구속을 추가했고, 접선 구속이 만일에 안 들어가 있다면 이 선과 원을 선택해서 탄젠트 구속을, 선과 원에 대해서 탄젠트 구속을 또 주면 되겠고요. 자, 현재 여기까지 그린 상황이고, 이 라인이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요 라인을 그리고 이 위치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 라인 명령으로 그릴 때 일부러 떨어뜨려서 시작합니다. 여기 1번 떨어뜨려서, 원에서 떨어뜨려서 2번 임의의 지점에서 클릭하고, 3번 요렇게 꺾고, 4번 요렇게 내려서 원에 붙이지 말고 원에서 떨어뜨려서 첫 번째 점과 네 번째 점이 이렇게 마무리되게 라인을 그려준다.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립니다. 자, 그러면 라인을 갈 때 요래 수직을 보고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클릭한 상태에서 세 번째 점 직각 보면서 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역시 직각이라는 구속 조건이 뜨는 걸 보면서 요 정도로 이렇게 내려서 네 번째 점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배치가 됐는데, 일단 이 라인의 그 간격을 먼저 넣어 볼까요? 요 간격이 6이라고 치수가 나와 있는데,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라인을 클릭하고 얘네를 6이라는 치수를 미리 기입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6을 먼저 넣어 놨고, 그리고 또 이 6으로 들어간 이 선에서 여기가 원점 위치죠. 우리는 여기가 원점 위치죠. 원점 위치까지 이게 14가 들어가 있어요. 즉
선을 클릭하고 이 원점을 클릭해도 되고 원점의 중심을 갖고 있는 원을 클릭해도 되죠. 그렇게 해서 요 간격을 14로 기입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라인하고 원하고 그냥 클릭해서 1, 4.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들어갔고, 이번에 스케치 치수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라인의 값이 앞서 그려놓은 애들 R6이라고 우리가 잡아놓은 호가 있는 셈인데 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이 R6으로 치수를 잡아놓은 이 원과 이 선을 클릭해서 이 센터에서부터 이 선까지 간격을 40 이렇게 기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좀 더 조절을 해야 되겠네. 올라가겠다. 올라갈 것 같은데. 훨씬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목깎이의 기능을 미리 좀 보여드리자면 이 선을 클릭하고 이 원을 클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깎이를 넣으면 좋겠으나 지금 현재 그것이 제 거는 안 들어가고 있죠. 목깎이 요거도 적당하지 않고 뭐가 좋을까? 호가 좀 적당합니다. 호가 적당해요. 미리 보여드리는 중인데 요래요래 잡아놓고 이 호에다가 스케치 치수를 넣어가지고 구속을 넣고 스케치 치수를 넣고 그렇게 정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객체들이 이게 너무 많이 이동을 했어요. 40이라는 치수를 넣는 동안 너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점 두 개를 각자 클릭해서 당기고 좀 작업하기 편하게 클릭해서 당기고 해 놓도록 합니다. 점을 클릭해서 라인에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주고요. 또 요 점도 클릭해서 당겨 주고요. 적당하니 이렇게 당겨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자세히 안 봐도 되니까 여기를 좀 확대해 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쪽에 호 명령 3.5 오케이. 이 3.5를 사용할 때 여기에 1번 클릭하고 호에 여기쯤을 X 표식이 떴을 때 2번 클릭하고 여기쯤을 3번 클릭해서 이런 형식으로 호가 만들어지게 할 건데, 선하고 만들어지는 이 호가 탄젠트가 떠도 돼요. 탄젠트 구석이 떠도 돼요. 그리는 단계에서 탄젠트가 선과 호가 그려지는 호가 탄젠트가 떠도 되고, 서클하고도 탄젠트가 떠도 돼요. 뭐 탄젠트 구석이 안 떴다 그럼 어차피 구석을 넣는 거를 또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호를 갑니다.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자, 저는 일부러 탄젠트가 좀 안 뜨게 참 안 뜨게 하기도 힘드네. 3번을 안 뜨게 클릭하려고 애쓰는 중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휘어도 괜찮아요. 좀 심하게 휘었는데 이런 식으로 심하게 휘어도 괜찮습니다. 탄젠트 구석을 이용해서 요 호와 요 라인을 선택해 주면 여기에 탄젠트가 들어가겠어요. 먼저 요 탄젠트부터
잡아줄게요. 요렇게 탄젠트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또 탄젠트 구속을 또 쓰는데 이 홀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해서 탄젠트를 역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군데에 탄젠트가 들어갔죠. 자, 요거에 스케치 치수 값은 여기 들어갈 반지름 값은 8이라고 도면에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요거 반지름 8 스케치 치수로 호에 크기를 넣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R8을 잡을 때 얘네들을 선과 원에 대해서 다 탄젠트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했듯이 요쪽에도 홀을 또 그려서 잡을 텐데, 호 그리기 하는데 3.5 가는데 여기 1번 클릭하고 여기 2번 클릭하고 선의 끝점들을 시작과 끝점으로 선택하고 여기쯤을 3번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호가 만들어질 때 위쪽에서 내려오는 수직선에 대해서 탄젠트가 떠도 되고, 그리고 수평으로 오고 있는 이 선에 대해서 탄젠트가 떠도 돼요. 나는 일부러 안 뜨게 해놓고 구속 조건을 또 보여드릴 텐데, 자, 호 그리기 3.5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일부러 탄젠트 구속이 안 뜨게 호를 그렸어요. 자, 구속 조건 접선 얘하고 탄젠트. 자, 요 선하고 호하고 탄젠트. 자, 요렇게 탄젠트를 두 군데 잡아놨고, 이번에는 역시 R8이라는 치수를 스케치 치수 이용해서 이 호에다가 R8 넣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거의 다 돼 가고 있어요. 요 밑에 거 역시 R8인데, 요거는 요 안쪽의 것들을 자르기, 요거 이용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필렛을 아예 줘버릴게요. 스케치 필렛을 줘버릴 거니까 일단 먼저 자르기부터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르기. 자, 커서로 클릭 갖다 대면은 이제 그 선홍색으로 미리 보기 표시될 때 클릭. 자, 여기도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면 선홍색으로 표시가 됐죠. 클릭.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구속 조건들은 풀리지는 않았고, 화면을 아래쪽 거를 잘 보이게 좀 조절을 했고요. 이거는 목깎기를 가도 돼요. 요거하고 해서 여기에 이제 뭐 그 선과 이 호 R6 이 호를 클릭해서 목깎기를 넣어주면은 되겠어요. 스케치에서 사용하는 필렛인 셈이죠. 자, 목깎기 선을 클릭하고 R6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창이 하나가 떴는데, 조그맣게 떴는데, 요것이 목깎기 반지름을 입력하는 창이 조그맣게 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반지름 8.
쌤,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거냐면, 요거에다가 부속 조건하고 이런 거 다 넣어놨고, 반지름 8, 이 치수를 넣어놓고, 다른 호들, 뭐, 필렛, 요런 것도 포함해서, 이것도 호로 만일에 그렸다고 하면, 얘를 R8로 잡아놓고 나머지 것들을 다 동등 구속 조건을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치수를 안 넣고 동등 조건을 줘도 돼요. 자, 그러면 프로파일은 최초에 준비하려고 했던 프로파일은 다 그린 셈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면, 자, 이 내부를 클릭해서 퍼렇게 프로파일을 선택해 놓고, 요곳의 돌출값이 10이었을 겁니다. 지수가 이쪽에 나왔을까? 14였네. 14. 14로 돌출을 하는데, 솔리드의 돌출로 가서 요거를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은, 뭐 생성은 세 번째이고 방향을 대칭으로 잡습니다. 방향을 대칭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로 측정값을 전체 길이로 바꿔 놓고 거리에 14. 정리하자면 생성은 본체가 되겠고,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 그러면서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수치는 14. 이렇게 기입하시면 이 형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됐으면 확인. 자, 요거를 만든 상황에서 이거 XZ 평면에서 또 스케치를 시작할 거예요. XZ 평면에서 또 스케치를 시작할 건데, 여기를 이제 파내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가 요렇게 연장해 보면, 정면도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서 이게 파선, 수문선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멍, 6으로 이렇게 6의 너비로 파주는 이 구멍은 이 XZ 평면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코너 사각형 하나 잡아도 되고요. 그죠? 이런 거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투영 해놓고 선만 하나 추가해도 돼요. 뭐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중심 사각형을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XZ 플레인의 스케치 작성. 일단 요거는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를 먼저 체크해 놓는 게 좋겠죠. 슬라이스를 먼저 체크해 놓고, 자, 이 슬라이스를 체크해 놓고, 사각형 중에서도 중심 사각형 요거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중심 사각형 할 때 원점 위치가 여기잖아요. 원점 위치에다가 1번 시작해서 2번은 여기쯤에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중심 사각형을 바로 그리자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에서도 중심 사각형을 원점에다가 중심을 먼저 클릭하고 2번 여기를 클릭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요래 놓고, 치수 이야기할 걸 그냥 치수 넣을게요. 자, 요거는
여기에서부터 14가 들어간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파이 10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렇게 반지름은 5가 된다는 이야기고, 14에서 5를 빼면은 가만히 있어봐. 9였죠? 9가 나오죠? 갑자기 암산이 안 되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 하니,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요 원점을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해서, 자, 요 간격이 9가 되는 거나 이렇게 14, 이 피처의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14 잡는 거나 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그냥 9라는 치수를 원점 클릭하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수직선을 클릭해서 9라는 치수를 넣어버리고 끝낼게요. 원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요 선을 클릭해서 요거를 9, 그러면은 위아래에 있는 이 수평선들은 구속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합시다. 요거에서 스케치는 더 건들지 말고 필요한 것까지는 다 했으니까. 즉 프로파일은 요거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프로파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각형의 내부를 클릭해서 프로파일이 요렇게 나왔으면 됐고요. 자, 솔리드의 돌출로 갑시다. 생성을 잘라내기로 선택을 미리 하시고, 생성을 잘라내기로 하시고, 방향은 대칭이죠.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면서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값에 6이라는 수치를 넣으면 되겠고요. 6이라는 수치를 넣으면 되겠고요. 정리하자면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수치는 6으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미리 보기 정상적으로 잘 나오셨으면 확인. 자, 그러면 요런 형상이 만들어졌고, 이제 2번 부품 조립할 자리는 다 만들어졌고, 여기면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할 건데요. 뭐를 스케치할 거냐면, 요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펼쳐진 셈이잖아요. 그랬을 때 잠깐 요거를 돌려놓고 보면은 이해가 더 잘 될런가? 그렇지. 자, 요 모서리를 가지고 이게 펼쳐졌는데 여기 이 구멍을 파는데, 여기에다가 이 클릭해 놓은 데다가 스케치를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쏘리. 여기를 스케치면으로 잡으면 안 되겠어요. 방향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돌려가지고 시프트 휠을 누른 상태에서 돌려서 여기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 여기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고, 이 구멍에다가 동심으로 8파이짜리 요거를 그려서, 깊이 치수가 또 가려졌네. 깊이 치수가 가려졌는데 아마 4일 것 같아요. 4의 깊이인가 그렇게 돌출 잘라내기로 요거 파고 들어가는 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뭐 이거를 등각보기로 보면은 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리지 말고 화면을 요렇게 돌려서 여기 이 돌린 상태에서 이 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케치 작성. 자, 스케치 작성 가가지고 자, 요렇게 해놓고 앞선 형상에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가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원 그리기를 할 때 이 바깥에다가 센터 잡고 8파이로 그려 놓더라도 동심 구속을 여기다가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동심 구속을 줄 수가 있어요. 빨리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스냅처럼 센터 표시될 때 그냥 중심 잡고 그려도 되고요. 저는 구속을 하는 거로 갈 거라서. 자, 바깥에다 저는 원을 이렇게 8파이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8파이로 그렸고, 구속 조건에서 동심을 사용할 텐데, 내가 8파이로 그린 이 원하고 피처에 이 원형 모서리하고 얘네 둘을 클릭 해주면 동심이라는 구속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클릭 동심으로 요거 구속이 됐으면 이 프로파일 선택할 때 안쪽을 클릭하면 요렇게만 선택이 돼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모서리 안쪽도 한 번 더 클릭해야 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모서리 안쪽도 한 번 더 클릭. 뭐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요런 경우는 그래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다 선택하는 습관. 자, 그러면 솔리드에 이제 돌출 갈 준비가 됐어요. 솔리드의 돌출에서도 생성을 잘라내기로 선택하시고, 방향은 측면 하나, 범위 유형은 거리가 되겠고, 거리의 값은 -4 해서 방향을 뒤집어 줍니다. -4. 정리하자면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측면 하나, 범위 유형은 거리, 거리의 수치는 -4. 자, 요렇게 해서 미리 보기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으면 확인. 자, 등각 보기 다시 눌러줍니다. 큐브 왼쪽 위에 있는 홈 아이콘 요거 눌러서 등각 보기 다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으로 얘가 저면도에 해당하는 셈인데, 저면도에 보니까 치수가 또 가려졌네. 저면도에 보니까 이게 7파이짜리를 그려놔야 되겠습니다. 7파이짜리를 그려놔야 되겠고, 요것이 주투상도에 보니까 파선으로 이렇게 관통되는 구멍으로 뚫려 있다, 요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스케치가 하면 되겠어요? 빗금치라고 있는 여기를 스케치 면으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이 7파일을 그려서 돌출 컷, 돌출에 잘라내기,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자, 일단 이 도면이 잘 보이게 해놓고 여기에 스케치 작성. 원 그리기를 하는데 중심점 원을 그리는데, 뭐 원점에서 이렇게 점점점 표시를 보면서 여기에다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뭐 저는 그냥 클릭할게요. 첫 번째 점을 클릭해 놓고 지름은 7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수직 구속을 줄 텐데, 이 원점이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 이 원점을 클릭하고 원의 중심을 클릭해서 얘네들을 수직 구속을 갖도록 할게요. 점과 점입니다. 점과 점을 클릭해요.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원점. 자, 이렇게 해서 수직 구속이 들어갔고, 이번에는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이 모서리에서 원을 클릭해 가지고 이 간격의 치수를 10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 치수 갑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치수까지 갔으면 요거는 이제 프로파일 다 만들었네요. 프로파일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됐으면 다시 솔리드로 가서 돌출 생성은 뭐로 가야 됩니까? 잘라내기로 가야 되죠. 생성은 잘라내기. 측면 하나인데 거리 값을 어떻게? 모드로 바꾸세요. 모드로. 스루 올 되게 바꾸는데, 모드로 바꾸는 순간 반전이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 반전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세요. 자, 정리하자면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측면 하나고 범위 유형은 모두. 반전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은 미리 보기 제대로 생성이 되고, 여기까지 됐으면 확인. 자, 이제 마무리 작업이 남았는데 이 숫자를 또 써야 되겠습니다. 이 숫자를 또 써야 되겠어요. 요거 숫자 쓰는 거는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못따기도 좀 추가해야 되겠고. 자, 여기 클릭해 놓은 요 면에다가 스케치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숫자를 새기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비번호를 14로 가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숫자가 요런 식으로 정렬되도록 할 거예요. 텍스트를 회전시키는 것도 신경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문자의 높이를 한 10 정도, 문자의 높이를 10 정도로 맞추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도면을 보니까 요것도 음각으로 파져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클릭해 놓은 요 면에 스케치 작성 갑니다. 요 면에 스케치 작성. 자, 여기 스케치 작성을 들어가서, 요거는 크게 보자고요. 문자를 사용할 때, 문자 기능을 사용할 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구성선이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생성되게 요거를 먼저 잡을게요. (1번) (2번) 글씨가 이제 클 거기 때문에 아리알 글꼴 요거 그냥 써도 될 것 같고, 문자 높이는 10 요거 그대로 가도 될 것 같고,
정렬을 가운데, 중간 이렇게 두 개 선택을 해 놓고, 글꼴 문자 높이 10, 정렬 중간 가운데 이렇게 해 놓고, 샘플 텍스트 있는 요 칸에다가 14 타이핑을 해 주겠습니다. 14. 가만. 문자 높이가 너무 높긴 높네. 너무 높기는 높네요. 문자 높이를 8로 조절합시다. 문자 높이를 8로 조절하니까 적당하게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문자 높이를 8로 수정했어요. 확인되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서 문자를 입력합니다. 자, 일단 요거를 회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서 회전하느냐? 편집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입력된 문자를 더블 클릭했을 때 요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떴죠? 요거 떴죠? 요 표식 요거 떴죠? 그랬을 때 요거 클릭하고 요렇게 돌리면 이 각도를 입력하는 창이 하나 떴어요. 각도를 입력하는 창이 떴는데 여기에다가 몇 도? 마이너스 90도. 회전이 잘 됐나요? 자, 그러면 엔터 딱 해놓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문자를 일단 입력을 해놓고 회전시키기 위해서 편집 상황으로 되돌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요 동글뱅이 기호가 떴어요. 이게 프레임 회전인 셈인데, 요 동글뱅이 기호를 클릭하고 요렇게 틀어놓는 순간 각도창 요거 떴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90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정렬이 됐어요. 자,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이 구성선과 그 모서리와 요거를 간격을 주도록 할 텐데, 문자 높이가 8이었고 이 총 구간이 이게 14였으니까 14에서 8을 3? 3이 맞겠네. 3. 요쪽하고 요 구성선하고도 요렇게도 3. 양쪽 다 3, 3. 요렇게 스케치 치수를 넣어 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커서를 미리 대고 있는데요. 여기 모서리가 하나 보여요. 요 모서리에서 이 구성선까지 간격을 역시 3 정도로 잡아 놓을 거고, 이 구성선과 구성선 간의 간격은 10으로 치수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깔끔하게 문자가 배치가 됐네요.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살짝 클릭만 해주세요. 문자를 살짝 클릭만 해놓으면 이 프로파일이 잡힌 상황인데, 이거 음각으로 가야 되겠죠?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각으로 가야 되겠죠? 솔리드의 돌출
생성은 뭐로 가야 됩니까? 잘라내기로 가야 돼요. 잘라내기. 방향은 측면 하나, 거리, 그리고 수치는 마이너스 1. 방향이 뒤집어졌죠? 정리하자면 생성은 잘라내기,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측면 하나, 범위용은 거리, 수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요게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1번 부품의 대략적인 것은 만들어졌는데, 화면이 돌려져 갖고 그러네. 이쪽에 보면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C1 요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못되기가 적용된 부분은 이 위에 있는 요 방에 아니지. 요렇게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할 것인데, 도면에는 요거의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즉, 주소에 있는 이 형상은 앞만 봐도 이거 못되기 형상이란 말입니다. 주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두 모서리를 선택하고 피처 명령 못되기를 이용해서 1 곱하기 45도, 즉 동일 거리로 해서 1 못되기를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1번 부품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먼저 이 모서리 두 개를 컨트롤 키 눌러서 두 모서리를 미리 선택을 해 놨고요. 모 따기 요거 들어가서 이 모 따기의 동일 거리일 때 거리값을 1.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 1번 부품은 완료가 됐네요. 요것만 하면 완료가 됐네요. 2번 부품은 또 이거를 돌려 요런 식으로 보면서 그려야 되겠네. 네, 2번 부품은 제일 처음에 XZ 평면에서 스케치를 시작할 것인데, 제일 처음 그릴 거는 요거 하고 요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프로파일을 먼저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B 값은 우리가 5로 보기로 했죠. B는 5로 보기로 했죠. 즉 XZ 평면을 여기 가운데로 놔두고 대칭으로 돌출을 하기 위한 이 프로파일을 먼저 그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쯤에? 여기 이 구멍에 맞춰서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XZ 평면의 스케치 작성 갑시다. 자, 현재 요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를 미리 체크해서 켜 놓을 거고요. 자, 우리가 원점을 일부러 1번 부품 만들 때 원점을 여기로 맞춰 놨기 때문에 원 그리기를 이용해서 원점을 1번 클릭해서 이 바깥에다 원을 이렇게 14파이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어요. 원점에다가 14, 치수는 좀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야 되겠는데 이 1번을 여기 원에다가 그 X라는 표식이 떴을 때, 즉 일치라는 표식이 떴을 때 클릭하고 2번은 여기쯤을 클릭해서
요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합니다. 투 포인트 렉탱글을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구속을 미리 좀 하고 갈 건데, 코인시던트, 이게 한글로는 일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각형의 우측 아래에 있는 꼭지점과 이 원을 클릭해서 이 꼭지점이 여기 가가지고 일치로 붙어버리게, 코인시던트, 일치, 한글로는 일치. 요 점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해서 일치로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구속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대칭이 되어 있는데, 눈으로만 잠깐 보시고요. 대칭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얘를 자르기를 이용해서 저는 정리할 거예요. 깔끔하게 하려고 정리할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르기로 날려버리면은 얘네들이 대칭, 이 두 개의 선분이 좌우 대칭인 상태의 구속이 풀려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먼저 동일이라는 구속을 줄게요. 동일이라는 구속을 줄 건데, 요 선과 요 선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 둘이 좌우 대칭이 되는 셈이에요. 먼저 동일이라는 구속 조건을 줍시다. 자, 두 선을 클릭해서, 이게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죠, 그죠? 자르기 하고서 동일 줍시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 원의 요만큼을 날리고, 그 직사각형의 아래에 있는 수평선을 날리고,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줄게요. 자르기로 날립시다. 이렇게 날려놓고 동일, 요거 이용해서 요 선하고 동일 구속을 줄게요. 자, 요렇게 동일 구속이 들어갔어요. 자, 두 선이 이제 동일 구속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동일 구속도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된 셈이에요. 다른 구성선을 잡고 대칭 구속을 따로 주고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요것이 됐으면 치수를 이제 넣으면서 정리를 해 볼 건데, 제일 밑에서 제일 위까지가 19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치수 넣기가 귀찮으니까 암산을 좀 할 건데, 요 원의 지름이 14니까 반지름으로 이야기하면은 요렇게는 7이죠. 19에서 7을 빼면은 요거가 12가 되네요. 요거 깔끔하게 요렇게 12 치수가 있었네요. 좋아요. 그러면 뭔 이야기냐? 원점을 클릭해도 되고, 이 홀을 클릭해도 되고, 이 선과의 센터 간격을, 중심 간격을 이거 12로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 요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요렇게 치수를 넣어줍니다. 이쪽으로 넣는 게 치수가 잘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들어갔고, 얘네들이 아직 구속이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클릭하고 있는 이 선이 구속이 안 돼 있는 거죠. 역시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 주는데, 도면에 보니까 여기 3이라는 치수가 있어요.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을 요렇게를 3으로 넣으면 되겠어요. 자, 스케치 치수에서 3.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 치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 명령에서 사용할 거니까 우선 프로파일은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내부가 프로파일로만 잡히면 되겠어요. 자, 여기를 클릭해서 프로파일로 요렇게 잡았고요. 자, 요거는 B의 값을 5로 보기로 했으니까 솔리드에 돌출 가는데 생성은 본체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방향을 뭐로? 대칭으로 바꿔야 돼요. 범위 유형은 거리이고 측정값을 전체 길이 요 거리 값을 5. 정리하자면 생성은 새 본체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수치는 5. 요렇게 넣어서 보면은 여기 틈새가 잘 나오죠. 이렇게 틈새가 잘 나오죠. 그래요. 확인. 자, 그러면 이어서 XZ 평면에서 또 스케치를 갈 거예요. XZ 평면에서 또 스케치를 갈 건데 요것이 XZ 평면에서 요렇게 그려져 가지고 대칭으로 요렇게 돌출이 되면 1번 부품에 대해서 조립되는 축 형상이 만들어지는 셈인데, XZ 평면에다가 그려가지고 대칭으로 간다. 그랬을 때 이 축지름은 A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앞서 5파이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XZ 평면에서 스케치를 갑니다. 역시 슬라이스 해 놓을게요. 스케치 팔레트에서 슬라이스 체크해 놓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원점이 흐릿하게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데, 원그리기 할 때 원점에다 중심을 잡고서 이렇게 지름 5짜리 원을 원점에 중심을 잡아서 그리면 되겠어요. 원그리기 5파이. 자, 그러면 이 스케치는 끝났어요. 원의 내부를 클릭해 놓고 얘를 프로파일로 잡았으면 이제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칭으로, 솔리드의 대칭으로 갈 때 그 접함으로 가야 되죠. 14로 거리 값을 보도록 하겠어요. 솔리드의 돌출, 생성은 접합, 그 다음에 방향은 대칭,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수치는 14죠. 자, 요렇게 해놓고, 저도 요거 또 돌려서 보여드리면 슬라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생성은 접합,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수치는 14 요렇게 기입을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 자, 등각 보기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랬을 때
앞서 1번 부품할 때 주소를 미리 확인했었습니다. 1번 부품할 때 주소를 미리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에 못따기가 표시되어 있는 거, 즉 이렇게 두 모서리를 미리 선택해 놓고 못따기를 동일 거리로 해 가지고 1 이렇게 못따기를 넣어 주면 되겠고요. 자, 못따기 동일한 거리일 때 거리 값은 1. 자, 요거는 잘 들어갔죠? 자, 확인. 아까 주소를 라운드도 읽어 봤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미리 요거도 읽어 볼 걸 그랬어요. R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되고 그거 적용할 모서리가 어디냐면 여기 모서리하고 쉬프트 휠을 이용해서 살짝 돌려가지고 여기 모서리도 컨트롤 키 눌러서 같이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돌리면서 두 모서리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다중 선택 했으면 목깎기를 들어가는데 이 목깎기의 필렛 반지름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일은 2번 부품 파일도 잘 작성이 됐으니까 이제 파일 변환해서 저장하는 것을 해 보도록 합시다. 창은 이쪽은 그래도 이렇게 작아야 좋겠네. 먼저 본체 디자인 트리에서 본체부터 변환을 하도록 할게요. 본체 1을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하여튼 이거 한글 버전 돼가지고 더 헷갈려요.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요거 하게 되면 구성 요소 1대1 요런 이름으로 변환이 되죠. 자, 일단 구성 요소로 변환부터 합니다. 트리에서 본체의 화살표를 눌러서 본체 1과 2 요거 중에서 본체 1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자, 이랬을 때 구성 요소 1대1로 요게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갔는데 구성 요소 1대1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그 경로를 내 컴퓨터에 저장일 대로 일 때 그 옆에 점점점이라는 버튼 클릭해가지고 경로를 지정합시다. 경로를 지정하는데 시험장이었다면 바탕화면에 수험번호 폴더를 만들겠지만 우리는 경로를 내 이름 폴더 안에다가 오늘 날짜 2021-1014 폴더를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경로를 지정하고 파일 이름을 이제 생성할 텐데 파일 이름은 14_01의 F3D 확장자가 F3D 이건 무슨 뜻입니까? 퓨전 360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단계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 1대1에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내보내기를 안 써놨네. 내보내기에서 내 컴퓨터의 저장에 점점점 하단에 내 컴퓨터 저장 옆에 있는 점점점 요 버튼을 클릭하고, 자, 경로를 맞추기 위해서 먼저 폴더부터 새 폴더 눌러서 요거를 오늘 날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주고, 파일 이름은 14_01. 자, 요렇게 저장을 해주면 경로상에 퓨전 360 형식으로 1번 부품에 퓨전 360 파트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요게 저장이 됐고, 자, 같은 요령으로 구성 요소 1대1 요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또 내보내기를 가는데, 뭐 경로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경로에 이번엔 파일 형식을 STP로 바꾼다는 거. 구성 요소 1대1에서 역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 하는데 경로는 동일하죠. 경로는 동일하고 이름을 14_01 STEP로 해서 내보내기. 자, 그러면 이 경로에 스텝 파일도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2번 부품을 같은 요령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본체 2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본체에서 구성요소 작성을 하고, 그러면 구성요소 2대1로 여기에 변환이 될 테고, 구성요소 2대1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경로는 동일하고, 아이고, 여기까지인가? 메모장으로 하니까. 동일한 경로로 해서 이름을 우선 STP 파일부터 먼저 갈게요. 방금 전에 STP 파일로 갔기 때문에 STP 파일부터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체 2 요거 파일 변환하는 거를 이제 살살 시작합니다. 자, 본체 2에서 마우스 우클릭,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자, 그러면 구성 요소 2대1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역시 내보내기 갑니다. 내보내기. 경로는 동일하죠. 경로는 동일해요. 자, 먼저 이 14 언더바 02 14 언더바 02로 해서 스텝 파일을 먼저 내보내도록 하고요. 내보내기. 이번에는 역시 구성 요소 2대1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가는데 퓨전 360 파일로 바꿔서 동일한 경로에다가 내보내기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파트 파일들은 총 4개 파일 형식 보면은 4개의 파일 형식으로 2개의 파트 파일들이 변환이 완료가 됐고, 이번에는 어셈블리 파일을 내보낼 텐데, 트리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저장되지 않음 요것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내보내기. 그죠? 내보내기 할 때 경로는 동일하고 이렇게 퓨전 360으로 저장을 했었으니까 어셈블리 파일명만 주의해서 저장되지 않으면서 먼저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동일한 경로에다가 퓨전 360 파일 형식으로 14 언더바 03 요렇게 내보내기 갑니다. 트리 제일 위에 있는 저장되지 않음. 퓨전 360 파일로 동일한 경로에다가 내보내기. 자, 그러면 같은 요령으로 저장되지 않음 요거를 역시 어셈블리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파일 형식만 STP로 이제 변환해서 14 언더바 03 요렇게 내보내도록 합시다. 저장되지 않으면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경로는 동일하고 이름을 14 언더바 03으로 가고 스텝 파일로 STP 파일로 내보내기. 자, 그러면 어셈블리까지 내보냈기 때문에 총 6개의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6개의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이 뭡니까? 출력용 모델로 이렇게 저장되지 않으면서 또 꼭세어살표들이 생략이 됐네. 내보내는데 요거를 어떻게 한다? 메시로 저장을 한다. 메시로 저장. 이것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시로 저장되지 않음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가지고 메시로 저장. 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세팅은 STL 하나 바꾸고요. 형식은 STL 이진. 그리고 단위 유형은 밀리미터, 구조는 파일 1개. 구조까지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파일 1개, 그리고 미세 조정 높음 요거에서 딴 거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딴 거 건들 필요 없어요. 즉 STL 이진으로 요거 체크해 주는 것만 잘 신경 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역시 동일한 경로에다가 그리고 너무 기네. 이 STL로 얘를 넘기는데 파일 이름은 14_04로 이렇게 STL을 넘기도록 합니다. 자, 확인하셨으면 해볼게요. 형식은 이진 STL 밀리미터 파일 1개 메시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고 삼각형의 숫자는 5218개, 미세 조정은 높음이고 미세 조정 옵션은 건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경로가 현재까지 저장했던 경로가 역시 뜨고 동일한 경로 여기에다가 이 STL 파일을 14_04로 파일 이름을 저장해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_04 요거까지 STL 넘기는 거를 해서 총 7개의 파일 변화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 알차게 하려면 큐라 최신 버전을 부지런히 켤게요. 자, 큐라 14 버전에서 얘는 주의해야 될 거는 뭘까요? 서포트는 어디에나로 가야 될 거고 브림 설정은 한 20바퀴 정도 넉넉하니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는 뭘까? 조립하려고 하는 이 축 부품의 지름이 5파이 밖에 안 돼요. 여기 커서로 제가 가리키고 있는 축 부품이 5파이 밖에 안 됩니다. 부러질 위험이 있어요. 내부 채움을 50% 이상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죠. 오케이. 자, 큐라가 저는 떴는데 큐라 화면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 14_04를 큐라에서 불러오시고 자, 이렇게 불러온 상황에서 어디 내부 채움 항목을 50%로 세팅할 필요가 있겠고요. 내부 채움 항목을 50%로 세팅할 필요가 있겠고 내부 채움 패턴은 뭐 그리드로 놔뒀습니다. 그리드로 놔뒀고 자, 먼저 또 중요한 거를 체크해 드리자면 서포트를 어디에나로 선택해 놓고 오버행 각도 10도로 해서 서포트가 최대한 잘 많이 생기도록 해줬고 서포트의 패턴은 라인 서포트 밀도는 15% 요거 정도면 충분하겠다. 서포트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어디에나 오버행 각도 10 서포트 패턴 라인 서포트 밀도 15 그리고 저는 그 밑에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 다 체크되어 있는 셈이고요. 빌드 플레이트 부착에서는 빌드 플레이트 고정 유형을 브림으로 갖고 중요한 거는 브림의 선수를 20으로 이렇게 넉넉하니 갖다는 겁니다. 왜냐? 플랫폼하고 닿는 이 면적을 넓혀야 요 높이 출력하는 부분에서 쓰러지지가 않게 플랫폼에서 떨어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브림 선수를 20 정도로 넉넉하니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서부터 다시 쭉 체크를 해 드리자면, 프린터 설정에서 품질 항목부터 층 높이는 0.3, 첫째 레이어 높이 0.3, 선의 두께 0.4, 이거 기본값으로 잡혀 있는 거죠. 자, 프린터 설정에 영향을 받는 값들이었고, 초기 레이어 라인 폭, 요거는 우리가 수정해서 쓰고 있는 거죠. 140%. 초기 레이어 라인 폭 140%. 벽의 값은 벽 두께를 1.2. 1.2로 해서 쉘, 바깥벽, 외벽, 요거 출력할 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1.2로 벽 두께를 갖고, 벽 라인의 수는 3이고 벽 겹침 보정이나 외벽 겹침 보정이나 이런 거 다 체크해서 쓰고 있고요. 위아래 항목에서는 상하단 두께가 1.2, 요거 설정이 되면 나머지 값들은 자동으로 잡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내부 체험은 아까 50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재료 항목에서는 프린팅 온도를 210, 빌드 플레이트 온도를 50, 공급량, 플로우 값은 100%. 자, 속도에서는 60mm/s로 적용하는 게 프린팅 속도와 내부 체험 속도와 밑에 있는 이동 속도, 이런 것들은 다 60mm/s로 가도 되겠고, 이 엔더3로 이렇게 설정했을 때, 큐라에서 엔더3로 프린터기를 설정했을 때 벽 속도가 이게 30이 이미 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외벽 속도는 30이지만 내벽 속도는 조금 더 빨리 40으로 잡아놨어요. 초기 레이어 속도도 엔더3로 큐라에서 엔더3로 설정했을 경우 초기 레이어 속도가 20으로 잡혀 있고, 그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항목에서는 리트럭션 활성화가 켜져 있고, 리트럭션 거리와 속도는 기본값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럭션 했을 때 제트 호프, 요거 정도는 체크해서 켜고 있고요. 냉각 사용, 팬 속도는 100%. 그 다음에 서포트 항목은 앞서 강조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쭉 체크해서 보시면서 넘어가시고, 빌드 플레이트 부착도 앞서 미리 봤으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설정 값들은 이렇게 체크를 했고, 우측 하단에 있는 슬라이스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할게요. 자, 51분. 훌륭하네. 예상 시간은 51분 나와요.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 봅니다. 미리 보기 버튼 눌러 보니까, 자,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1번 레이어서부터 봅시다. 플랫폼하고 닿는 면적이 브림을 20으로 잡았기 때문에 넉넉하니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회색 비슷한 거, 요게 서포트 그 구조물이죠. 서포트 구조물. 요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고, 요렇게 서포트와 함께 출력물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이제 16번 레이어부터가 2번 부품하고 1번 부품하고 조립되는 축이 출력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네요. 자, 요거 보면은
요렇게 출력되면 뭐 문제가 없겠네. 그죠? 안 부러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제 위에 구멍이 또 서포트가 좀 생길 거고, 오케이. 자, 요 정도면 출력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공개 문제 7번. 공개 문제 7번. 요것을 퓨전 360에서 만들어 가지고, 큐라 신버전에서 요렇게 봤는데, 이 디스크의 저장 버튼 눌러서 파일, G코드 파일 요거를 마저 생성을 해 봅시다. 디스크의 저장, 우측 하단에 있는 디스크의 저장. 경로가 어제 거구나. 자, 요거 14_04 G코드, 14_04 G코드 저장 누르면 오늘 만들어 놓은 폴더에 만들어져서 총 경로 맞췄으니까 총 8개의 파트 파일 완성이 되네요. 자, 요렇게 해서 공개 문제 7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